네, 미국 증시를 달군 ETF 알아보는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입니다.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 기자, 오늘 만나볼 ETF 어떤 상품일까요? 네, 오늘의 ETF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. 예. 올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글이죠. 이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를 좀 정리해봤는데요. 예. 1위가 뭐였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. 1위가요? 네. 한번 보죠. 어떤 순위들이 올라와 있는지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아니면 테슬라. 뭐 코로나? 네, 이 정도 테슬라다 코로나도 둘 다 있었는데요. 바로 1위는 로블록스였습니다. 로블록스. 이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데요. 예. 상장할 때 이 60달러대였던 주가가 현재는 110달러 선을 보이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예. 이 로블록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바로 메타버스죠. 이 메타버스 트렌드를 담은 ETF 라운드 힐볼 메타버스 ETF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예, 요즘 또 트렌드에서 메타버스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ETF입니까? 네, 이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ETF는 이름이 길지만요. 그렇네요. 네, 라운드 힐 인베스트먼트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입니다. 특히 티커명이 아주 직관적인데요. 예. 이 메타버스 ETF답게 티커명도 메타버스에서 따온 META, 메타입니다. 이 상장일은 지난 6월 30일로 아직 상장한 지 6개월도 안 된 따끈따끈한 ETF입니다. 또 요즘 주목받고 있는 ETF답게 보수는 0.75%로 좀 높은 편입니다. 메타, 또 페이스북이 이렇게 사명을 또 똑같이 네. 바꿨잖아요. 메타에 대한 그럼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. 네, 한번 살펴보면 지난달이죠. 11월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결제 규모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. 예. 이 ETF 메타가 11월 순매수 결제 규모 10위를 달성을 했는데요. 이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이 메타 ETF에 급격한 관심을 보였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에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입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름도 굉장히 메타 이렇게 직관적이잖아요. 그렇죠. 둘 다 메타버스에서 메타를 따와서 사용하고 있어서인데요. 10월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할 당시 그 전 6월에 미리 상장을 했던 이 ETF가 주목을 받게 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. 6월 30일에 이 메타 ETF가 상장할 당시에는 운용 규모가 몇백만 달러였는데요. 이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 후에는 8억 2,300만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. 생각보다 영향력이 더 크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운용 규모를 수치로 비교를 해보니까요. 예. 무려 548%나 늘어났습니다.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진 거죠. 그러면 이 ETF 메타 안에 이제 전 페이스북이죠. 이 메타도 들어가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ETF 메타의 보유 종목을 보시면요. 로블록스와 메타는 보유 종목에 있습니다. 이 정도는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그쵸. 같아요. 예. 네, 로블록스가 보면 10.35%로 2위고요. 메타가 6.02%로 4위로 많습니다. 또 엔비디아가 10.98%로 가장 많았고요. 이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, 유니티 소프트웨어, 퀄컴 등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. 사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 종목 선정에서 좀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? 네, 이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선정을 한 주식으로 라운드 힐에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. 예. 이 선정 범위를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하드웨어, 컴퓨팅, 네트워킹, 가상 플랫폼, 상호 교환 표준, 결제 및 콘텐츠, 자산 및 아이디 서비스 이렇게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. 이 각각의 범위 내에서 투자 가능한 비율은 25%가 최대입니다. 예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킹 범위로는 25%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. 좀 특이한 게 분야별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각 기업이 하는 메타버스 사업의 특성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합니다. 예. 이 기업의 모든 사업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역인 경우에는 퓨어로 분류가 되고요. 모든 사업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업이라면 코어, 비주류 사업이라면 넌 코어로 분류됩니다. 그래서 퓨어 기업인 경우는 코어 기업보다 2.5배,
코어 기업은 넌 코어 기업보다 2배 더 많은 가중치를 받습니다. 이 메타버스 사업에 더 적극적인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. 일단 메타버스라는 게 개인들이 또 직접 판단하기는 또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선별한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이 메타의 수익률 어땠습니까? 네, 지난 10월부터 메타 ETF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최근엔 좀 주가가 다소 부진했습니다. 뭐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, 인플레이션 지표 등의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다시 파월 의장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메타 ETF도 상승을 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15일 메타 ETF는 전거래일보다 1.46% 상승을 했습니다. 예, 사실 이건 뭐 시장 흐름의 영향이고 성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 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메타버스 시장이 극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.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이 지금 메타버스 솔루션 출시를 하면서 앞다퉈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메타 ETF도 주목하시면서 투자처로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